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21세기를 위한 10권의 도서선정 베스트셀러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의 작가 정영욱의 자기중심적 위로와 응원을 건네는 책 나를 사랑하는 연습, 그 일부를 얼마 전에 낭독한 것 기억하시는지요? 진솔한 문장들에 고개가 절로 끄덕이며 읽혀져 기회가 닿으면 좀 더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책이 JTBC 드라마 런온에도 나왔다고 하여 오늘 이전에 읽지 않은 부분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기준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요.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펴낸 곳 주식회사 부크럼 지은이 정영욱 나를 사랑하는 연습 주변에서의 연습 나도 모르게 이해를 강요받고 있다면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또는 너라면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지. 이런 말과 함께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무마하려 하거나 되려 서운함을 나타내는 것은 옳지 못한 처세술입니다. 결국 나와 상대 간의 친밀도를 앞세워 이해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긴밀한 사이일수록 어떠한 행위로 비롯할 서로의 감정을 우선시 여겨주는 것이 옳은 사고입니다. 단지 사이의 깊이만을 앞세우며 말과 행동을 섣부르게 하고 이해를 강요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사람은 관계에 대해 쉽게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지금껏 강요한 이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점차 그런 습관을 고쳐나가는 건 어떨까 합니다. 상대에게서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 이런 식의 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사이보다 그 말과 행동의 수위를 먼저 생각하자고 말이죠. 서로가 함께한 시간과 기억을 방패처럼 앞세워두고 정작 서로의 감정은 존중해주지 않는 모순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보고 상대의 태도를 살펴본 후 관계 정리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하고 긴밀하다는 이유로 이해를 강요받는 그런 관계는 맺지도 말고 유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강요되고 있다면 관계가 삐뚤게 흐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해는 강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일로 서운해하는 상대. 별거 아닌 일로 왜 그래? 왜 별일 아닌 거로 서운해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운함이 자주 생깁니다. 연인 관계가 아니라도 서로가 좋아하는 사이에서는 꼭 서운함이 생기고 그것을 격하게 표현하기도 하죠.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많고 내가 생각해주는 만큼 보살핌 받았으면 하는 보상심리 때문일 것입니다. 서운해하는 상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너무 사소한 것에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지, 욕심을 부린 건 아닌지 되돌아보곤 할 것입니다. 서운함을 표현하고 후회할 때가 많을 것이고, 잠깐의 감정을 못 이겨 화를 냈구나 자책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런 상대에게 별일 아닌 것에 왜 그래? 같은 반응을 한다면 잘못은 나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은 별일이어서 서운한 게 아니거든요.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만큼 서운한 감정이 생긴 탓일 겁니다. 어쩌면 그런 말을 들은 상대는 내가 별일 아닌 것에 서운했구나. 반성보단 내가 너에겐 별것 아닐 수도 있구나.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이 유난히 서운하고 크게 느껴지는데 너한텐 별일 아니구나 싶으면서 허무한 감정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서운해하는 소중한 사람에게 두 번 서운할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서운함을 먼저 알아주자는 것입니다. 먼저 미안한 마음을 건네어 풀어주도록 합시다. 그렇게 미운 감정이 사그라들었을 때 나의 심정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서운하다고 해서 화를 내지 말고 차분하게 말해주기로 하자고, 또는 네가 서운함을 느낀 부분은 이런저런 나의 입장도 있으니 이 부분에선 이해가 오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먼저 알아주고 미안해한다면 후에 상대도 제안을 응해줄 것입니다. 상황을 알아줄 것입니다. 이해해 줄 것입니다. 좋아하는 만큼 사소한 것에도 서운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소중히 생각하는 만큼 서운함이 자주 생기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마저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두 번 서운할 말을 당장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별거 아닌 일로부터 내 사람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맞지 않는 신발에 발을 억지로 구겨 넣을 필요 없다. 예쁜 신발보다 잘 맞는 신발이 편한 신발이듯, 또 편한 신발을 자주 찾고 오래 신고 다니듯, 또 그것이 건강에 좋듯 사랑관계도 이와 같다. 맞지 않는 신발에 당신의 발을 억지로 구겨놓고 다니는 것은 미련한 행동일 것이다. 곧 당신과 맞지 않는 연을 위해 억지로 마음을 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들로 인해 불편할 필요 없으며 당신의 마음이 아플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신고 다닐 필요 없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맞지 않는 신발을 신발장에 두고 맞는 신발을 신는 편한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연을 이어가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는 이제 그만 접어둘 것. 내가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든다면 주체를 나로 바꾸고 편하게 생각할 것. 누구에게도 나를 구겨서 맞춰가지 말 것. 나는 어쩌면 지금껏 맞지 않는 관계에 마음을 구부려온 미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음이 고단할 수밖에, 오래가지 못할 수밖에,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아플 수밖에, 다칠 수밖에, 후회가 될 수밖에. 사람과 사람 사이, 문장에도 띄어쓰기라는 공백이 있듯 관계에도 사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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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어쩌면 이 세상에는 사람 그 자체보다 사람 간의 사이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깊고 넓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이보단 사람을 보기 일쑤입니다. 사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연인 간에는 오래 알고 지낸 이성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서운해하는 탓이죠. 이도 사이보단 내 연인이라는 사람 하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내 친구를 보며 질투와 서운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친구와 어떤 사람에게 있는 사이보단 내 친구라는 사람 한 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누군가에게 있는 사이는 참 다양한 깊이를 가졌습니다. 난로처럼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일 수도 있고, 작업실 의자처럼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금은보화가 숨겨진 곳에도 서슴없이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값진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이를 가늠해 보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의 사람만을 봅니다. 사실은 사이를 가늠하기 싫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황의 오해가 생기고 괜한 서운함이 생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관계 안에서 무조건적인 이해는 나올 수 없지만 그 사람보다 먼저 그 사람과 어떤 사람에게 있는 사이를 가늠해 준다면 조금은 유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지금입니다. 하지만 사이는 곧 상황이고 과거이며 미래이고 거리입니다. 환경이며 삶의 일부이고 생업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가 아닌 내가 없을 때의 그 사람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도 전부 그 사람의 삶이며 그러한 사이들이 모여 상대가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를 존중해 주세요. 삶과 삶 간의 사이를 존중해 주세요. 사람 하나만 보고 모든 걸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져주세요. 문장에도 띄어쓰기가 있어야 온전한 문장이듯 사람에게도 다 각자만의 사이가 있어야 온전한 삶이 됩니다. 띄어쓰기를 놓치지 않고 읽어주어야 완벽한 문장처럼 들리듯 관계의 사이도 놓치지 않고 읽어주어야 상대에게 온전한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애정에서의 연습. 사랑은 막을 수 없는 감정이었다. 언제는 사랑을 찾아 깜깜한 밤길을 헤맨 적이 있었다. 긴 새벽이면 외로움을 못 이겨 방 안 가득 불빛을 켜놓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아침은 왔고 나의 방 안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눈이 부실까 촘촘하게 걸어두었던 커튼도 햇빛 앞에선 소용없는 일이었다. 천막 사이로 빛은 새어 들어왔고 뒤척이며 바람을 일으킬 때면 커튼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은 요란하게 출렁이며 나를 깨웠다. 그것은 그토록 내가 원하던 사랑이었다.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또 그것이 그리워 긴 새벽 외로움에 떨곤 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가 되면 알아서 오게 되는 것이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을 넘어 아침이 도래하듯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오는 것이었다. 또 그것은 막을 수 없는 감정이었다. 나를 어쩔 수 없이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다. 나는 나를 향해 비추는 그것을 피할 수 없었다. 부스스한 몸을 일으켜 세워 나를 깨운 그 빛을 바라본다. 눈이 부셔 찡그려 보기도 한다. 그러곤 손으로 빛나는 것을 가려본다. 어쩐지 나의 작은 손으로 가리는 것은 도저히 불가했다. 안달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 하지만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오게 되는 것, 찾을 수 없는 것, 대신할 수 없는 것, 내가 조정할 수 없는 것, 또 나를 깨우는 것, 나를 일으키는 것, 가릴 수 없는 것, 막으려 안간힘을 써봐도 자꾸 새어나오는 것, 나에게도 사랑이 온다.
나는 너무 밝은 그것이 불편해 손으로 가려본다. 손 틈새로 흘러들어오는 너는 막을 수 없는 감정이었다. 사랑은 없는 여유와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랑은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다. 없는 여유라도 내어주면서 맨 앞에 두는 것이다. 할 거 다 하고 뒤늦게 맘쓰는 것이 아니다. 할 것들을 제쳐두고도 가장 먼저 마음 쓰는 것이다. 그것이 억지로 여유와 마음을 낸다는 뜻은 아니다.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도 바쁜 하루일지라도 생각이 나서 달려가게 되는 것, 잠깐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것, 전화해서 목소리를 확인하고 싶은 것, 밥 먹을 시간인 걸 알지만 밥은 먹었는지 궁금해하고 내가 먹은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 예쁜 하늘을 보았을 때 찍어두었다 너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것, 또 여유가 없기에 마음이 힘들기에 더 보고 싶고 기대고 싶어지는 것. 사랑 앞에서는 그 어느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 덜 사랑했는가, 더 사랑했는가, 그 차이로 여유와 시간이 줄어들기도 늘어나기도 한다. 그 차이로 마음의 여유를 더 내거나 덜 내거나 할 뿐이다. 사랑은 다 쓰고 남는 여유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여유와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법이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의 퍼즐 조각이기를 바란다. 미안한 말이지만 너의 삶이 평생을 살아도 완성할 수 없는 퍼즐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비어버린 곳들은 전부 나이기를 바란다. 내가 이때쯤 완성됐겠지 싶을 때 내가 없어서 땅을 치며 후회하길 바란다. 그제서야 내가 필요해져서 나에게 매달리기를 바란다. 당신이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한 조각이었듯 당신에게도 내가 꼭 필요한 조각이기를 바란다. 그동안 작게 생각했던 나의 존재가 너무 큰 빈자리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언젠가 꼭 나에게 속죄하고 그간의 무관심을 후회하길 바란다. 나는 이제 너에게 돌아갈 일 전혀 없으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구차한 나의 마지막 바람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습관처럼 사랑을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습관처럼 이성을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것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의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또 진심으로 아픔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습관들을 가진 사람이 되어 살아가세요. 습관처럼 사랑을 찾아다니다 보면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는 법은 잊게 될 것입니다. 단지 이성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 상대를 이성으로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이성 대 이성으로만 상대를 찾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결국 나도 사람으로서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깊은 사랑이 오가지 못할 것이며 사람으로서의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랑을 이어갈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좋은 사람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습관적인 연애는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할 뿐이며 나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모쪼록 가벼운 만남에서 벗어나세요. 여자, 남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사랑해주세요.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사소한 말 하나하나 새겨들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주세요. 행복과 슬픔을 진심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잘 보이기 위해 잘해주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기에 있는 그대로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인생에서의 연습. 보여지는 삶을 쫓는 순간 의미를 잃어버린다. 글을 쓰는 삶을 살다 보면 몇 번씩 과도기에 빠지게 된다. 스스로가 잘 쓰는 것만 같아서 그것을 티내고 싶은 것이다. 더 진중한 표현을 쓰고 싶고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싶어 힘을 잔뜩 주는 시기이다. 그렇게 쓰인 글을 보며 그 당시 작가 스스로 대단한 만족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숨기고 싶은 과거가 되곤 한다. 결국 대중들에게는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읽히지 않는 글은 그 구실을 하지 못한다. 글은 보여지고 싶은 순간 의미를 잃어버린다.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어렵게 전달되고 전문이 감동으로 가득 차 꼭 감동을 전해야 할 부분엔 감동이 없다. 이해가 어렵고 감동이 없는 글은 결국 잊힐 것이고 사랑받을 수 없다. 어쩐지 삶을 표현할 때 적어나간다는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글쓰기와 삶은 닮은 구석이 많이 있다. 보여주고 싶은 순간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부분일 것이다.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부유한 삶을 누리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한다. 스스로의 가치를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힘을 잔뜩 주어 뽐내곤 한다. 그 끝은 어떨까? 힘이 잔뜩 들어간 글처럼 이해가 어렵고 감동이 없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 결국 그 누구도 나를 좋은 사람이구나, 잘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오래 두고 볼 일도 아니다. 과도기를 겪는 사람과는 대면하고 몇 번의 대화를 하면 알 수 있다. 나 잘난 것 좀 봐달라 애타게 꿈틀거리기 때문이다. 삶은 보여지는 것을 쫓는 순간 의미를 잃는다. 곧 본질이 흐려진다. 삶의 의미가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며 그것이 삶의 본질적인 이유와 역할일까? 아니다. 삶의 의미는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에서 나오며 그것이 삶을 사는 본질적인 이유이자 역할이다. 보이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자신이 느끼기에 행복하게, 그리고 열정적이게, 부유하게,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에 집중하면 굳이 내가 티내지 않아도 새어나오게 되어 있다. 타인에게도 나의 삶이 이해가 되며 그 이해는 감동적인 이해가 될 것이다. 글도 삶도 보여주고 싶어 힘을 쏟는 순간 의미를 잃어버린다. 좋게 보인다고 해서 내 삶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득이 되는 것도 없다. 하지만 내가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이 좋아지는 것이다. 온전히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이다. 내가 나의 삶에 집중하며 본질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만큼 타인도 자연스럽게 알아줄 일인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대로 믿는다. 지구는 둥글다. 이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한 사실이다. 지금에야 과학자 그리고 철학자 이렇게 두 분야가 구분되어 있지만 과학의 발달이 미미했던 고대에는 철학자가
곧 과학자의 역할을 했다. 희대의 이름을 남긴 철학자, 즉 고대 시대의 과학자는 지금 초등학생 저학년도 알고 있는 지구는 둥글다라는 사실을 부정했었다. 바다의 지평선을 보면 알 수 있듯 지구는 큰 판 모형이라고 생각을 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 끊임없는 토론, 그리고 연구가 거듭되어 현대 문명이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참 헛웃음 나오는 일이다. 초등학생보다 아는 것이 없는 철학자라니, 과학자라니, 그러면서 생각을 한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 또 보이는 만큼만 믿는다. 사람은 단순하다. 딱 아는 만큼 보인다. 정보가 없으면 그 무언가의 단면만을 보는 것이다. 지구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넓게 펼쳐진 초원과 바다를 보며 지구가 평평하다는 생각을 한다. 공기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내 방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줄도 모르고 산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을 굳게 믿는다.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 그래서 당신은 삶을 살아가며 답답한 순간이 많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보는데 타인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 저렇게 보기 때문이다. 또 오해받고 살아갈 것이다. 당신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행동했지만 타인은 저런 상황을 알고 있고 당신이 저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와 주변 사람이야 다툼 정도로 끝나겠지만 고대에는 지구가 판형이다, 둥글다 두 주장을 두고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한다. 그만큼 가진 정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다른 만큼 보는 시각도 다르며 보는 시각이 다른 만큼 믿는 것도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다름의 차이는 그만큼 위험하고 무거운 것이다. 예컨대 신앙, 신념, 정의, 진리, 도저히 쉽게 정의될 수 없는 것들, 캐면 캘수록 더 나오는 것들, 물으면 물을수록 더 깊어져 가는 것들, 알면 알수록 다르게 믿게 되는 것들, 가볍게는 당신과 다른 행동을, 더 가볍게는 생각을, 무겁게는 신념을, 더 무겁게는 정의를 행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겨야 한다. 당신이 설득하려 마음먹고 논쟁을 펼친다 해서 상대의 시선이 바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은 곧 내가 의도한다고 해서 상대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상대와 앞다퉈 서로가 맞다고 싸워봤자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수순에 맞게 각자의 역할에 의해 변하고 성장한다. 하지만 당신이 참견을 하는 순간 스스로가 급속도로 힘들어질 선택을 하는 것이다. 답답하며 화가 치밀어 오를 것이고 관계를 잃기도 하며 복수를 당하기도 할 것이다. 받아치는 순간 내 손바닥만 계속 아픈 것이다. 물론 세상이 변하는 것은 다름의 진위를 정확히 가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정답이 정해지지 않을 일들, 가벼운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는 방법, 키가 크다의 정의 따위의 각자의 기준과 방식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에서 간섭하지 말자는 것이다. 또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며 나의 시선을 바꾸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당하게 맞서지 말고 당당하게 피해주자. 어차피 정보의 차이일 뿐이며 그로 인해 보고 믿는 것의 차이일 뿐 세상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나도
변할 맘이 없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 변하지도 않을 나에게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알아서 피해주는 것이 좋은 판단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대로 믿는다. 믿는 만큼 행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는 습관, 나만 아는 것도 아니고 상대만 모르는 것도 아니다. 이를 기억하고 살아갈 것. 당신은 태어난 순간부터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과 남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낮추곤 합니다. 선천적으로 무엇에 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후천적으로 무엇을 더 잘하게 되거나 못하게 되거나 하는 척도에 따라서 말이죠. 단순한 비교를 하며 경쟁의식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꺼질 듯한 열정의 불씨에 기름을 부어주기도 하며 꾸준히 달릴 수 있도록 나를 축여주는 생수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비교를 하며 스스로를 낮춘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일 뿐입니다. 꺼져가는 열정의 불씨에 물을 끼얹는 것과 같고 나의 목을 축여주긴커녕 병들게 할 기름을 마시는 격입니다. 지속된 비교를 통해 스스로를 낮추는 습관은 곧 사람 대 사람의 능력을 넘어 특별함과 보잘것없는의 척도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쩐지 나는 보잘것없어 저 사람보다 못난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특별해서 잘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기 마련이죠. 꾸준히 비교하고 자신을 낮추다 보면 아주 당연한 흐름의 종착역일 것입니다. 또 그런 생각은 나를 포함한 주위의 모든 것을 쓸모없게 몰아갈 것입니다. 나는 그래왔고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망상일 뿐이며 당신은 특별합니다. 진위를 따질 노력조차 아까울 정도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으론 특별함의 척도를 매길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보다 우월하다 생각된다면 단지 상대가 노력을 더 했을 뿐이고 당연히 어느 면에선 당신보다 뛰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노력한다면 얻을 수 있고 다른 면에서는 이미 당신이 더욱 뛰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상황을 만나 당신은 빛을 발휘할 것이고 어떤 시간을 만나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할 정도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보기에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결코 특별하고 말고를 논할 거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쓸모가 있어 값비싼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값비싼 취급을 받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사람이고 그만큼이나 특별한 사람입니다. 누구와 빗대어도 동등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 저 밤하늘의 별처럼 찬란할 당신. 이 세상엔 빛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찬란하다 일컫는 것은 별이 대표적이죠. 사람들은 별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고 별을 바라보며 아름답다 말합니다. 또 떨어지는 별을 보고 소원을 빌기도 하죠. 이렇듯 별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찬란함의 상징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빛나는 것들 중 별이 유독 찬란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어두울 때 비로소 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어둠이 하늘을 덮으면 그때서야 빛이 나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별과 당신은 참 닮아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남모르게 무던히 빛을 내고 있던 당신이기에 어둠처럼 깜깜한 시기를 만나 오히려 밝은 빛을 내지 않을까 합니다. 무던히도 노력해왔던 당신이기에 오히려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참으로 애써왔던 당신이기에 눈길을 주지 않던 사람들 모두 고개를 들어 참 아름답다 말하지 않을까 합니다. 꼭 지금 이 순간 찬란해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꼭 지금 당장 빛이 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계속 빛을 내고 있다면 그 진가가 바라는 때는 꼭 오게 되어 있고 당신은 그때를 맞아 찬란해질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말입니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작가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연습을 권합니다. 내 기준의 가치를 알고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기준을 세울 차례입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